자, 그 다음은 제가 여기서도 계속 제가 이제 실제 번역 문장을 통해서 한국어 문장 특징을 살펴본다고 했는데요. 지금 이런 예문을 보면 한국어, 그러니까 그냥 언어 학습을 할 때랑 실제로 여러분들이 번역을 할 때 만나게 되는 문장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 원문에 있는 면서를 한번 볼까요? 한국어 학습자들이 한국어를 언어로 배울 때는 이 면서가 어떤 의미 기능인 것을 배우냐면 시간적으로 동시라는 의미의 연결 어미로 배웁니다. 그래서 한국어 모든 책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교재에 걸어가면서 음악을 들어요. 밥을 먹으면서 텔레비전을 봐요.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그것에 대해서 학습을 하는데, 지금 원문에 있는 이 면서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면서만 생각을 하면 해석이 안 됩니다. 당연히 그런 번역에서 어려움이 생기겠죠? 지금 원문에 있는 면서는요, 2013년 2월 채식의 배신이라는 책이 출간되다라는 문장과 책이 출간되다, 책이 나오는 거죠. 책이 출간되다라는 문장과 채식에 대해서 우려하다는 걱정입니다.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 두 문장이 서로 관계가 있기는 한데 시간적으로 겹치고 또 이 뒤에 있는 문장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앞에 문장이. 그래서 지금 원문에 있는 면서는 시간적 겹침, 완전히 동시는 아니고요. 시간이 이렇게 겹치는 것과 그리고 이유라는 것. 이 의미 기능이 이 면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다른 언어로 번역을 했다가 다시 한국어로 번역을 해보면 당연히 면서와 똑같이 나타나지는 않고, 지금 1번, 2번, 3번을 보시면 2013년 2월 채식의 배신이라는 책을 출판하고 나서 채식에 대해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렇게 지금 고 나서 보조 용언을 사용해서 이렇게 문장을 만들었는데요. 고 나서라고 하면 면서랑 동일한 의미 기능이 될까요? 어떠세요? 아니면 2번은요? 여기는 고 나서 대신 된 후에, 출판이 된 후에, 그리고 뒤에는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 두 개의 차이거든요. 이 고 나서도 시간이 관계가 되고 어떤 행동을 하고 하나 끝났어요. 그 다음 의미가 됩니다. 여기는 출판이 되다 후, 시간적으로 그 뒤에 이렇게 되는 건데요. 지금 원문에 있는 이 면서의 의미가 살아났을까요? 지금 1번과 2번은 이 원래 원문에 있는 면서의 의미를 100% 살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런 게 없죠. 이유, 이런 느낌이 안 살아나고 시간적인 것만. 그러면서 이 고 나서와 된 후는 시간적인 의미 중에서도 하나의 문장의 행동이 끝나고 그 다음 거, 하나의 행동이 끝나고 그 뒤에, 그 후에 이런 느낌이라서 원문과 동일한 기능을 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형태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문장 구조로 변환을 해서라도 다양한 문장을 쓸 수 있어야 되고 당연히 그렇게 나옵니다. 형태는 동일하지 않아도 괜찮은데 의미를 제대로 있는 정보를 전부 전달을 하려고 하면, 정보와 의미를 전달하려고 하면 형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장의 구조라든지 형식은 달라질 수 있는데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나 정보 이런 것들은 달라지면 안 되지요. 1번과 2번은 앞에 있는 이 원문, 위에 있는 원문의 의미 기능을 모두 전달했다고 보기 힘듭니다. 3번은 어떤가요? 한국어 문장이 이렇게 연결 어미를 사용해서 한 문장인데 지금 3번은 두 문장입니다. 이렇게 원점이 있거든요. 두 문장이에요. 이거는 사실 언어권에 따라서 충분히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한국어 문장이 연결 어미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긴 문장들이 있는데 여러분 모국어로 번역을 하면 이 문장 그대로 번역을 하면 이해할 수 없는 문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끊어서 문장을 두 문장으로 만들고 각각의 문장이 비문이 되지 않게 문장을 다시 체크를 하셔야지 되는 거죠. 한국어 문장이 두 문장인데 아니면 한국어 문장이 한 문장인데 번역을 했을 때 두 문장이 될 수도 있고 한 문장이 될 수도 있고 그 자체는 잘못됐다고 말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비문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그 목표어 어문 규칙에 맞게 하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것이 번역에서 잘못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라든지 의미가 달라지지 않고 누락되지 않게 전달할 수 있도록 번역을 잘 하셔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항상 학생들이 한국어 이 연결 어미로 된 긴 문장이 나오면 이거 나누어서 번역하면 잘못한 거죠? 라고 질문을 하는데요. 한국어 문장이 한 문장인데 번역을 한 문장이 두 문장이다. 아니면 반대로 한국어 문장이 두 문장인데 번역을 했더니 한 문장이 되었어요. 이것 자체로는 잘못이다, 비문이다, 뭐 잘못된 번역이다 말할 수 없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체할 수 있는 의미와 정보가 누락되지 않는 그 범위 안에서 다른 문장으로 충분히 교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지금 원문은 면서가 쓰였습니다. 아까 제가 앞에 보여드렸던 부분은 1번, 2번이 둘 다 면서를 충분히 면서의 기능이 충분히 드러나게 번역하지는 못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여기도 지금 면서 앞에는 1인 가구가 늘어나다라는 한 문장과 최근에는 코리빙이라는 주거 형태까지 등장하였다. 그래서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시점과 코리빙이라는 주거 형태가 등장하는 것이 이렇게 일정 부분 겹칩니다. 겹치고 이런 새로운 주거 형태가 등장하는 이유가 1인 가구가 늘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겹치는 것과 이유라는 의미 기능을 가지는 면서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지금 에 따라 이렇게 다른 형태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눈으로 보면 글자가 다르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조사가 붙었고 그러면 이 원문과 학생이 한 번역 문장은 틀렸다고 할 수 있을까요? 반드시 동일한 형태로 나와야지만 정확한 문장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 따라는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1인 가구가 증가하는 데에 코리빙 주거 형태도 이렇게 따라서 나타난다. 따라서 증가한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 시간 겹침의 표현이 여기에는 들어 있습니다. 밑에 있는 1번, 2번 우리 그 번역한 문장인데요. 이런 것들은 이 면서와 비슷한 유사한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부분에서 면서가 따라 뭐뭐에 따라로 대체될 수 있다, 교체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번역이 아닌 그냥 언어 교육인 한국어 교육에서는 이야기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국어 문장의 특징을 그냥 언어 학습 측면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번역에서 나타난 것들을 중심으로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마 굉장히 낯설 거예요. 여러분이 면서가 이런 역할이 있었나?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한번 한국어 문헌에서 이런 면서를 한번 찾아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어 학습에서 배웠던 동시보다 지금 이 의미 기능이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